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를 듯 하다가도 계속 밀리는 모습이죠. 삼성전자가 오늘 2% 빠졌고요. 우선주는 1.84%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호재들은 여전히 넘쳐나고 있지만 며칠 순매수를 하던 외국인이 오늘은 삼성전자를 던졌습니다. 자, 이유를 살펴보면 전날 미국의 이 국채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사실 이 주식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이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자,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꼭 챙겨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날 미국의 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3%까지 올랐습니다. 자, 지난해 2월 이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인데요. 자,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연회 비율 등의 이 척도로 주로 사용되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입니다. 당장 기준금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기준금리의 인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기준금리의 선행지표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미국채 이 수익률이 지난해 2월 1.33%에서 하락한 이후로 상당 기간 0.6% 정도로 머물러 있었는데 자, 올해 들어서 조금씩 오르더니 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올라선 겁니다. 자, 국고채 금리 상승과 이 외국인이 주식을 던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주식은 금리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에 맡겨봤자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이 위험 자산이지만 수익률이 더 높은 주식에 돈이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빌릴 때도 이율이 낮기 때문에 쉽게 돈을 빌려서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으로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주식 시장은 호황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굳이 위험 부담이 높은 주식을 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높은 이자 수익률을 가지고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에서 돈을 빼게 되는 것이죠. 돈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겠죠.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히려 빌려서 이 주식에 투자했던 돈들도 높아지는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주식에서 돈을 빼게 되겠죠. 자, 이렇게 금리의 상승과 하락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기준금리의 선행지표로 쓰이는 이 국고채 금리의 상승은 향후 기준금리도 인상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시장의 하나의 시그널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국고채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탄생 이후로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큰 폭은 아니지만 소폭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 역시 그 영향으로 외국인이 던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포지수를 살펴봐도 최근 시장에는 큰 이슈가 없었고 특히 이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부양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하락세를 계속 이어왔었죠. 공포지수가 낮아진다는 건 투자 심리가 좋아진다는 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면서 별다른 위험 요소가 없다는 말인 것이죠. 하지만 이 공포지수를 보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을 했죠. 이 지수의 흐름만 봐도 미국의 이 국고채 금리 인상이 시장에 공포감으로 다가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는 것이죠. 이 공포지수의 변동만 봐도 현재 이 시장의 심리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채 금리가 인상이 됐다고는 하지만 당장 기준금리는 인상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미연준에서도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용인한다고 밝혔었기 때문에 국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바로 기준금리 인상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는 신중히 하셔야 하는 건 맞습니다. 주식시장이 과열된 것은 사실이고 또 언제 시장의 흐름이 바뀌게 될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자, 특히나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를 가장 늦게 접하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히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나마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초우량주의 분할 매수로 장기 투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변 환경의 변동성으로 주가가 출렁거려도 실적이 받쳐주고 펀더멘탈이 변함없는 그런 주식은 결국에는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자,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징후는 바로 유가의 상승이죠. 최근 WTI, 서부 텍사스산 이 중진류의 가격이 배럴당 60.1달러로 지난해 1월 이후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산업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는 이 기름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유가 역시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하지만 최근의 유가 상승은 미국의 이 강력한 한파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대규모 이 정전 등으로 인해서 정유시설 가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코로나 이후로 많이 떨어졌던 유가가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런 가파른 상승은 다행히 이 한파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여파로 인해서 미국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의 공장이 멈췄습니다. 셧다운이 된 건데요. 자, 현재 텍사스주의 엄청난 폭설과 혹한으로 인해서 이 전력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정전 사태가 발생한 건데요. 자, 그로 인해서 오스틴 지역에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NXP 그리고 인피니언 등의 반도체 공장 모두가 일시적으로 생산을 멈췄다고 합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전력이 끊기기 전에 사전 통보를 통해서 안전하게 생산 중단을 진행했기 때문에 생산 설비와 웨이퍼 등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이 공급되면 바로 생산이 재개될 수 있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혹시 불안한 마음에 삼성전자 주식을 던진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삼성전자에 또 호재가 하나 떴죠. 바로 세계 최초로 메모리 반도체와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하나로 결합한 HBM, PIM을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PIM, 즉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메모리 내부에 연산 작업에 필요한 프로세서 기능을 더한 이 차세대 신개념 융합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은 AI 시스템에 탑재할 경우 기존 대비 성능은 2배 이상 높아지고 시스템 에너지는 70% 이상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내부에서 연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CPU와 메모리 간의 데이터 이동이 줄어들게 되어서 AI 가속기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앞으로 인공지능 AI가 더욱더 발전하게 되면서 그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요. 자, 삼성의 이런 끊임없는 기술 개발이 제가 삼성을 투자하게끔 만드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이 부재로 인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TSMC는 앞서가고 있는데 이 오너 부재로 인해서 제때 투자도 못하고 중요한 결정도 못하게 되어서 혹시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은 오너 하나의 부재로 흔들리는 구조는 아니죠.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걱정은 없습니다. 물론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삼성의 펀더멘탈이 변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시장에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신중히 판단하셔서 투자를 하시고요. 사실 저는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오늘도 줍줍했습니다. 선택은 이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영상은 참고만 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